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 6번째 시간입니다. 아이의 뇌는 태아 유아기부터 훈련할 수 있다. 2번째 시간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던 거, 태교 중요하다. 마이너스 10개월부터 이거 시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또 우리 먹는 것 중에 DHA가 많은 우유를 먹이지 말고 그 엄마의 젖을 먹여야 된다. 그 수면 시간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오감각 자극 이렇게 주는 거 중요하다. 이제 배워봤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감각 중에서도 우리 시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머리를 좋게 하는 색깔, 나쁘게 하는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이가 깨어 있을 때는 이 눈동자가 항상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서 움직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시간으로부터 자극을 주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다양한 색을 보여줘서 내 세포에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그 화이트 브레인이 이제 7세 자기 생일날이 날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제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화이트 브레인을 제대로 이제 단련시켜서 임프린팅을 잘 해가지고 머리 좋은 아이를 만들어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색깔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아이들 머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적인 색이 뭐냐면 라이트 블루. 그러니까 좀 밝은 색의 그 블루, 하늘색에서 네이비 블루까지, 그러니까 진한 곤색까지. 그러니까 하늘색, 파랑색, 우리 또 뭐 있죠? 예, 코발트색, 그리고 네이비가 있죠. 이 계통이 찬 색깔 계통이 머리를 좋게 한다는 거예요. 자, 블루의 그 반대색은 뭐냐면 빨강이나 노랑인데 이것은 이제 따뜻한 색이죠. 이 블루 계열은 차가운 색깔이고 빨강이나 노랑은 이제 뭐 빨강, 다홍, 오렌지 이런 색깔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깔인데 이 색깔은 머리를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는 뜨거우면 안 되거든요. 뇌가 예를 들어서 뜨거우면 이 기억을 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 뇌는 차가워야 된다 그랬고 차가우면 많이 웃으면 내온다고 내려가서 이제 차가워지면 기억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자, 만약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싶다, 또 인류 회사에서 승승장구 출세하고 싶다면 우선 공부방 서재를 라이트 블루 또 네이비 블루 사이의 색깔로 바꿔라. 그래서 저는 그 어린이집이나 또 이제 아이들 그 방에는 아이들이 주로 많이 보는 시간에 천정이나 벽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블루 계열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면 훨씬 더 이 화이트 브레인 이것을 좋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코디네이터를 이제 그렇게 해도 좋고 양복도 이제 이 색깔을 기꺼이 선택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루 계열의 곤색 계열의 그런 양복을 입는 것이 이제 훨씬 더 머리를 좋게 한다는 거죠. 이 시기에는 가능한 한 많은 색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아기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색깔이라는 거예요. 아기의 눈에 최초로 들어오는 시각적인 자극이 색이라는 거죠. 저 엄마가 입은 옷의 색이나 또 아기 옷의 색깔이나 방의 벽이나 천정의 색깔이나 침대 주변에 있는 다양한 것이 다 색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이때 주로 많이 보는 이제 색깔이 어떤 거냐는 거죠. 자, 한 가지 색만 오랜 시간 계속 보면 뇌 세포는 하나의 정보만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 색깔이 치우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머리가 나빠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가능한 한 많은 색을 보여주고 많은 색의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뇌 세포를 자극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색깔을 이제 보여주면 뇌 세포가 막 자극을 받아갖고 또 활성화되고 잘 움직인다는 거죠. 자, 아기 때로부터 유아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종류의 색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은데 인테리어도 장난감도 가능한 한 색이 다양한 편이 좋다고 그래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옷 색깔은 항상 아이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수유하는 엄마들은 이제 특히나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능한 한 무늬가 없는 옷은 피해야 되고 다양한 색이 혼합된 색이면 더 좋다,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늬가 없는 한 가지 색만 입고 있으면 단순한 생각을 하는 아이로 자라기 쉽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되 주로 이제 많이 보는 색깔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블루 계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머리를 이렇게 차갑게 할 수 있는 그런 색깔로 주는 게 좋다는 것이죠. 또 시각에 의한 자극은 갓난 아기가 눈을 뜨고 있을 때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청각의 경우에는 자고 있을 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종류의 음악의 조합으로 뇌세포를 자극하는, 이분은 이 교수님은 이제 그렇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24시간 이 뇌세포를 자극하는 기회가 바로 이제 음악을 듣는 것, 청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갓난아이 때부터 어른까지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듣는 지금 유행하는 락 뮤직 이런 거는 머리를 나쁘게 하는 거예요. 디스코 음악 뇌세포를 매우 나쁘게 하고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락 음악이나 디스코 음악에는 변칙적인 리듬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머리를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은 굉장히 이 그 리듬이 이제 규칙적이고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면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락 음악 또 디스코 음악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피하라는 거죠. 자, 그러한 곡은 멜로디가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서 매끈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소리의 이 강약도 질이 멸렬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음악은 뇌세포를 엄청나게 이제 휘저어서 이 컴퓨징 되게 혼란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 때부터 그 유아에 걸쳐서 머리에 좋은 음악만을 이제 들려주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사춘기를 맞이해도 아이는 나쁜 음악에 흥미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클래식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커서도 클래식을 찾는 거지. 어릴 때 이제 그런 그 음악적인 자극을 받지 않는 아이는 나중에 이제 이런 락 뮤직 좋아하고 디스코 음악 좋아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들려주는 음악은 아기 또 유아기의 그 뇌세포에 아주 좋은 자극을 줌과 동시에 그 후에 긴 인생마저도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선택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은 이렇게 합니다. 그 음악을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은 집중을 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도 클래식 음악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들으면 훨씬 더 집중력이 생겨서 시험을 잘 푼다고 그래요. 이제 리듬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락뮤직하고는 틀리죠. 나카마츠 유시로 박사가 추천하는 이 세 종류의 이제 음악을 조합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이 템포의 이제 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드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대한 클래식 음악으로 이제 이 배분을 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다고 그래요. 자, 이분의 그 일상의 음악을 소개를 하면 이 정예방이 있어서 이게 고요한 이런 조용한 음악을 듣는 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동예방이라 그래서 움직임이 이제 그 심한 이렇게 매우 활동적인 음악을 듣는 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듣는 것은 오로지 동예방이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음악을 들을 때 그 움직임이 심한 그런 이제 그 동예방에서 이제 이 음악을 들었는데 발명을 하거나 연구를 자거나 할 때 이 정예방과 동예방을 두 방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 두뇌를 최고 상태로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조용한 정예방에 들어가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없고 그야말로 조용한 방이죠. 여기에서 이제 한동안 시간을 보내면 잡념을 다 이제 없애버리고 머리를 차분하게 해서 이제 그 뇌가 매우 느긋한 상태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때 이제 그 이분이 이제 듣는 음악이 경쾌하고 활발한 하이템포의 이제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번하게 선택하는 것은 스윙 계통이지만 기분이 내킬 때는 딕시랜드 음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막 그 하이템포 음악을 이제 막 이렇게 듣고 정예방에서 듣고 하이템포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예방에서 느긋하게 자리 잡은 이 두뇌에 쉽게 이제 진동을 주면 뇌세포에 이제 워밍업이 이제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예방에 갔다가 또 하이템포의 그런 음악을 들었다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하는 것이 이제 무드 음악인데요. 리처드 크레이드만 피아노곡 또 폴 모비아, 마운트 바니 이제 이런 음악을 이제 듣는다 그래요. 첫 번째 음악으로서 이 섞여진 이 뇌세포가 다시 이제 조용하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두 번째 이제 무드 음악 듣고 이제 앞에서 이제 이 정예방 동예방에 가서 이제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무드 음악을 듣고 세 번째로 이제 가는 것이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자, 가능한 한 다이나믹한 그런 음악이 효과적이라 그러는데 마지막에 듣는 곡은 항상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자잔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곡이 장대하고 이 변화가 너무 풍부해서 박력이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그동안 섬세한 이제 이 선율도 나오는데 확실히 이상적인 곡이 바로 이제 이 클래식 음악 중에 이제 베토벤의 운명을 자기는 이제 추천하는 거예요. 베토벤의 이제 다른 곡이라도 좋고 찰콥스키의 이제 이 곡도 좋고 어쨌든 이 그 세 번째 듣는 음악은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음악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 곡은 이분은 이제 이 그 무드 음악 그래서 우리가 태교할 때 거의 다 누구 음악을 들으세요? 모차르트 곡을 거의 다 이제 선정해서 들으시죠. 또 쾌활하고 템포가 빠른 요한 스트라우스 곡은 첫 번째 방에 이제 우리 그 정예방에 갔다 동예방에 가잖아요. 그때 첫 번째 워밍업 하는 음악으로 이제 이 추천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음악이 다 이제 이 조합을 하면 그야말로 아기의 그 뇌세포를 청각으로부터 매우 효과적으로 자극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좋은 아이를 성장시켜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이 클래식 음악을 가지고 이제 그분이 또 이제 다른 뭐 악기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 뭐죠 CD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머리를 좋게 하는 음악이라는 CD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그걸 사왔는데 정말 듣고 있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CD에 있는 음악이 자기는 이제 머리를 좋게 하는 음악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아이는 어머니의 향기에 사에서 자란다. 그러면서 후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음악을 듣는 청각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이제 시각에 대해서 또 색깔 머리를 좋게 하는 색깔 얘기했잖아. 이제는 후각이 너무 중요하다. 냄새. 자, 향기와 뇌에 관계된 그 연구가 하여튼 뭐 지금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한때 이제 붐을 일으킨 산림욕이 있죠. 웅대한 자연 속에서 몸을 두는 것과 또 수목이나 꽃, 태양, 결국 자연이 바라는 향기를 받는다는 그 향기를 받는다는 효과가 있었다. 왜냐하면 자연의 향기가 결국은 두뇌를 좋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머리를 좋게 하는 것은 자연의 향기라는 거예요. 뭐 향수가 아무리 좋아도 그 향수는
자연을 향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아이로 여러분 그 화이트 브레인을 좋게 하려고 하시면 후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에서 나는 그 냄새 그거만큼 좋은 머리에 좋은 소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냄새가 그 풀 베고 나면 이제 비 오고 난 다음에 막 그 풀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풀 냄새. 오래 맡아도 지겹지 않고 정말 너무나도 그 머리를 좋게 하는 냄새예요. 전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꽃 냄새보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질리지 않으니까. 자, 그런 냄새 또 꽃 냄새, 풀 냄새 또 나무에서 나는 냄새, 자연의 냄새 그 자체 정말 그것만큼 아이 머리를 좋게 하는 건 없다는 거죠. 자, 아기의 그 뇌세포에 좋은 자극을 주어서 머리를 좋게 하는 데 있어서 향수도 정말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 향수라는 것이 이제 후각으로부터 오는 자극이잖아요. 오감각에서 이제 후각이 들어있잖아요. 엄마의 냄새에 하루 종일 이렇게 아이들이 냄새에 이제 그 엄마 냄새를 맡으면서 살죠. 그래서 엄마 자체가 사실은 머리를 좋게 하는 냄새예요. 엄마의 냄새에 의해서 내 세포가 자극되어서 엄마를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냄새가 아기에게 주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냄새 그 자체가 머리가 좋아지는 냄새로 바꿔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면 자연의 냄새가 나고 전 냄새 나고 엄마한테 가면 이렇게 막 시중에 파는 그런 향수 냄새가 안 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는 솔선해서 머리를 좋게 하는 냄새를 선택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아이의 머리를 좋게 하는 냄새를 엄마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머리를 나쁘게 하는 냄새, 뇌에 나쁜 자극이 된 냄새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화학제품, 인위적으로 만든 냄새 이거는 100% 아이들 머리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장 경고하는 것은 향수라는 거예요. 시중에 시판되는 향수 대부분이 아이의 머리를 매우 나쁘게 한다는 데이터가 나와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 향수는 아기의 그 뇌에 나쁜 자극을 준다는 것이 판명되었어요. 코를 탁 찌를 듯한 매우 향기가 강한 향수 인기를 끌고 있죠. 시대의 진화에 역행해서 향수는 머리를 나쁘게 하는 방향으로 퇴화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그 향수도 은은하고 이렇게 좋은 향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비싸죠. 그런데 시중에 이제 막 그 자극적인 향수를 이렇게 막 산 향수 그거를 뿌리고 막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옆에 있으면요, 진짜 저도 머리 나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을 열고 산소를 마시고 자연의 냄새, 그 제주도에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삼나무의 그런 냄새, 다 피톤치드가 많은 그런 냄새 머리를 다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냄새에 엄마가 노출이 돼 있어야 되고 엄마도 이제 그 머리를 좋게 하는 냄새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뇌세포가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인 아기에게 향수가 주는 피해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 뭐 어쨌든 돈으로 비교할 수도 없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머리를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나 아이섀도우, 루저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냄새를 갖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향이 은은하고 향이 없는 화장품을 사용해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싼 그 제품일수록 되게 진해요, 그죠? 그래서 그 은은한 그런 향기가 있는 화장품을 살 필요가 있다. 자, 어머니의 몸 냄새 그 자체를 머리에 좋게 하는 향기로 바꿔나간 일이 참 필요하다.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담배와 술입니다. 여러분, 담배는요, 아이들 머리를 나쁘게 하는 최고의 물건이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는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아빠가 담배를 피운다 이러면 100% 그 아이는 머리 나쁜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배 냄새는 머리카락이나 옷이나 몸 그 자체에 다 배어버리게 되는 거죠.
담배 니코틴이 얼마나 그게 강하냐면요. 뭐 벽 색깔도 다 바꾸잖아요. 그래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기에게 후각적 자극을 이 니코틴이 이렇게 다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머리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가 이제 체내에도 흡수되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모유를 먹이는 시기에 부모가 흡연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특히 흡연을 한다. 이거는 100% 그 아이는 머리 나쁘다고 보셔야 돼요. 자, 술은 머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 밝혀졌고, 알코올 그 자체는 절대 머리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도 좋지 않다. 그래서 술, 담배는 머리를 나쁘게 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없애야 될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술, 담배가 우리 아이 머리를 나쁘게 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걸 가까이 하겠어요. 이제 이 이론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이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육을 예비 부모들이 정말 다 이렇게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모르고 이렇게 애를 다 이제 키워놓고 나니까 정말 후회가 된다. 저 강의 들으신 분들이 그러세요. 지금 다시 아기를 낳으면 너무 잘 키울 것 같다고. 근데 이미 나이가 너무 먹어서 애를 못 키워서 손자는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러시거든요. 후회가 되죠. 어쨌든 이런 이론들은 많은 연구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애정이 넘치는 스킨십이 무엇보다 좋은 영양이다 그랬는데요. 머리를 좋게 하는 오감의 자극 가운데 시각, 청각, 후각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각하고 촉각 두 가지가 남았는데 미각은 머리에 좋은 음식을 할 때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미각에서 엄마 젖만큼 좋은 영양소 없다. 머리를 좋게 하는 DHA가 많이 들어있는 엄마 젖만큼 좋은 게 없다 해서 일부분 미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킨십에 관해서 이제 촉각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감각적인 자극 그 재료 자체가 화이트 브레인을 이제 좋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와 몸을 형성하는 다양한 영양소와 또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중요한 엄마의 마음 그것이 이제 모두 포함된 모유는 무엇보다 뛰어난 음식이다. 그러면서 앞에 이제 그 미각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오감의 자극 중에서 맨 마지막은 촉감인데 우선 베이비웨어 그 유아복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이나 겉옷은 항상 피부를 자극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의 베개나 베개 커버 또 몸을 닦는 면포, 수건 이런 거 이제 다 상관관계 있다는 거예요. 또 아기가 빠는 그 젖꼭지, 장난감, 또 유아가 입에 물거나 잡는 것도 직접 피부에 이제 다 닿는 것이니까 이게 촉각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죠. 유아에게는 촉감으로부터 이제 받는 자극이 있는데 머리를 좋게 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자연의 소재로 쓰라. 그래서 자연에서 나온 게 가장 좋고요. 또 이제 화학 제품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옷도 그렇고 주로 이제 아이들 용품은 자연의 소재, 면 이런 것들이 좋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아기 옷은 화학 섬유나 아크릴 등의 합성 섬유를 이제 가능한 한 피하고 양질의 면 100% 코튼 이 면이 아주 이상적인 옷이라고 그러고요. 가능하면 이제 염료도 한번 살펴보자. 장난감 또 플라스틱 또 이런 거 그 염료도 이제 그 너무 그런 염료는 안 좋고 이제 자연물로 염료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자, 장난감도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대나무나 또 어쨌든 나무로 된 이런 그 재질이 좋은 것들이 좋다는 거죠. 자연의 향기가 감도는 듯한 자연의 소재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이제 단풍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우리 그 정목 같은 거 보면 거의 이제 그 나무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 플라스틱보다 그게 훨씬 좋다는 거죠. 자, 출산 시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제 선물도 받겠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유아의 촉감 자극에 부적당하다 생각하면 다 버려라는 거죠.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애가 다 머리가 나빠지니까 그 아끼지 말고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스킨십인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또 머리나 얼굴, 손, 다리라는 식으로 이제 이 애정을 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만져주는 거죠. 그 스킨십이야말로 머리가 좋게 하는, 아이를 기르는데 또 내 세포의 성장을 하는데 최고의 자극이라는 거. 우리는 어떤 이제 자극, 스티뮬러스를 줘야 되는데, 이 자극이 아이들이 머리를 좋게 하는 데서 1등 공신이 뭐냐?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도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아이를 꼭 껴안아주고 또 피부를 만져주고 그러면 좋다는 거죠. 안고 싶을 만큼 아이를 안아주고 넘쳐나는 애정을 이제 주고 또 부모가 아이의 뇌세포에 훌륭한 자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방해 당하는 일도 없이 마음껏 스킨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이 젖 먹이면서 아이 머리도 만져주고 이렇게 손도 만져주고 만져주잖아요. 그 스킨십이 아이들의 머리를 좋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유를 하는 그 엄마하고 정말 우유를 먹이는 아이하고는 근본적으로 스킨십이 다른 거죠. 자, 젖을 줄 때에도 또 쇼핑이나 산책하러 갈 때도 항상 그 아이를 안고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이상적이라고 보고요. 자, 그 밖에 때라도 모든 길을 이용해서 아이의 피부를 만져줬으면 좋겠다. 아기를 눕혀놓고 이제 조금 손이 비어있을 때 아이와 스킨십을 이제 즐겨보는 그런 촉감놀이를 한번 해보자. 이런 조그마한 스킨십도 이제 내 세포에 있어서 훌륭한 자극이 된다는 거. 여러분, 어릴 때 머리를 좋게 하는 거 별거 없어요. 앞에서 오감각을 제가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 자체가 머리를 좋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훌륭한 엄마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이의 그 목욕탕을 담당하거나 아이와 함께 목욕하는 것도 이제 찬성이고요. 이것도 이상적인 스킨십이라고 그러고, 아이를 업거나 또 어깨에 올려 태우거나 하는 거, 이제 이것도 다양한 스킨십이 이제 있다는 거죠. 등뿐만 아니라 무릎 이제 위도 그 아주 멋진 스킨십이 이제 되는 장소다. 그래서 이 목이나 손이나 다리 등 이 몸 전부를 아이를 위해서 개방해주는 그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각, 색깔 중요하고 미각, 맛도 굉장히 중요하고 듣는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고 촉각, 아이들에게 머리를 좋게 하는 것은 스킨십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한 번 한다고 애가 머리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화이트 브레인이 없어지는 그 만 7세까지 이런 활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좋아진 아이로 성장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이제 오감각을 거의 다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분이 그러면 머리를 좋게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오감각 활동은 이제 다 됐어요. 거의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각 활동을 우리가 이제 두 번에 나눠서 7강, 8강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